영화는 검은 세트장에 그려진 도그빌이라는 마을의 전경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도그빌, 로키 산맥에 위치한 조금은 빈곤한 마을. 이곳에 사는 주인공 톰은 작가이자 백수입니다. 딱히 하는 일 없이 마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하는 톰. 어느 날 한가롭게 마을을 거닐던 톰이 총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하던 그때 도그빌의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개가 짖는 소리에 나와본 톰은 여자 그레이스를 발견합니다. 그레이스는 톰을 보고 놀라 황급히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톰은 그녀를 말립니다. 무엇인가 매우 두려워하는 그레이스. 그때 마을로 정체모를 차가 들어오고 톰은 일단 그레이스를 숨겨줍니다. 차에 탄 보스라는 사람은 젊은 여자를 찾는다며 톰에게 수상한 여자를 보면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레이스는 그들이 갱단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아버지마저 갱단이 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톰은 갈 곳 잃은 그녀에게 도그빌에 머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레이스는 신세지기 싫다며 거절하지만 톰은 그레이스를 설득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선량하다며 말이죠. 다음날 주민회의가 소집되고 주민들은 그녀를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그레이스를 받아주자는 주민도 있지만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숨겨줘도 되겠냐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톰이 중재안을 냅니다. 일부 주민들 말대로 그녀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우선 2주만 머무르게 하며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주어진 그레이스. 톰은 그녀에게 그 2주 동안 마을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며 친해지라고 조언하죠. 톰의 말을 듣고 그레이스는 집집마다 다니며 마귀를 자처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레이스의 도움을 필요 없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정 도움을 주고 싶다면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하면 좋은 일이라도 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트럭 운전수 벤의 집안일을 해주거나 장님인 잭의 집에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일 따위입니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일을 도우며 그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레이스. 2주가 지나자 그레이스의 거취를 두고 주민회의가 다시 소집되고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그녀가 남을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도그빌에 안 쓰는 건물에 아예 집까지 만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보수도 받고 그 돈을 모아서 도자기 인형을 하나씩 사모으는 낙도 생기죠. You, Grace, you've made Dogville a wonderful place to live in. Stay with us as long as you damn please. 모든 게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 그때 경찰차가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레이스가 2주 전 은행 강도를 한 위험한 여자라고 하네요. 현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그레이스는 도그빌에 있었으니 그녀가 범인일 리는 없습니다. 갱단이 그녀를 찾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이죠.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쩐지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톰은 그레이스를 숨겨주는 위험 부담이 늘었다며 그레이스에게 더 자주 마을 일을 도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임금도 깎아야 할 것 같다고 하죠. 그레이스는 알겠다고 하지만 어딘가 찜찜합니다. 톰에게 예전에 보스에게서 받았다던 명함을 아직 가지고 있냐고 묻자 톰은 진작에 태웠다고 손살해칩니다. 그렇게 점점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느라 바빠지는 그레이스. 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실수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까탈스러워지고 점점 그레이스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름길로 다닌다고 뭐라 하기까지 합니다. But everyone goes this way. Yeah, that's right. They've been living here for years. You haven't been here that long. 어느 날 그레이스가 마을 주민인 척의 아이들을 돌봐주던 중
척이 집에 돌아와 바깥에 경찰이 쫙 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 있음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는 톰. 톰은 그레이스에게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겠다며 계획을 세울 동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후 척의 사과 과수원 일을 도와줄 때마다 그레이스는 척에게 겁탈당합니다. 그리고 장님 잭은 안 보이는 척. 점점 그레이스를 거리낌 없이 만지게 되죠. 그레이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꾹 참고 톰의 탈출 계획을 기다리며 급여를 모아 도자기 인형 7개를 완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집으로 마을 여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레이스와 척이 과수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봤다고 합니다. 척의 아내인 베라는 그레이스를 질책합니다. 척이 말하기를 그레이스가 자신을 꼬드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네요. 그레이스는 어이가 없지만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베라는 그레이스에게 교훈을 줘야겠다며 그녀가 아끼는 도자기 인형들을 부숩니다. 우선 2개만 부술 테니 눈물을 참는다면 나머지는 놔두겠다고 하죠. 이 장면은 나중을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도급일에 대한 애착을 상징하는 인형들이 부서지는 것을 보며 그레이스는 결국 울고 말았고 베라는 인형들을 다 깨부십니다. 다음날 그레이스는 드디어 톰에게 탈출 계획을 듣습니다. 톰은 트럭 운전수인 벤에게 돈을 주고 그의 트럭에 숨어서 마을을 빠져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톰의 말대로 그레이스는 벤의 트럭에 몸을 숨겨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트럭은 이윽고 어느 곳에 도착하는데 벤은 갑자기 경찰이 쫙 깔렸다며 위험한 일이니만큼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돈이 없다고 하자 벤은 그레이스를 겁탈합니다. 모든 걸 놓아버린 그레이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지만 트럭이 달려서 도착한 곳은 도급일이었습니다. 마침 전날 마을에 도둑질이 발생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레이스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레이스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개목걸이와 종을 이용해서 탈출 방지 장치를 만듭니다. Grace, we don't like living like this. We don't have much of a choice if we're to protect our community. Would you mind moving? Try moving. 사람들은 이제 그레이스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짓밟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마저 그레이스를 무시하고 매일 밤 마을 남자들은 그레이스를 성폭행하러 찾아옵니다. 톰은 그것들을 모두 지켜보지만 딱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된 그레이스. 톰은 그런 그레이스를 어설프게 변호하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핀잔만 듣게 됩니다. 상처받은 톰은 그레이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를 거부합니다. You're cold now, Grace. I just rejected everybody I've ever known in your favor. Wouldn't it be worth compromising just one of your ideals just a little to ease my pain? 그레이스는 톰에게 그렇게 자신을 원한다면 다른 남자들처럼 그녀를 협박해 강간하라고 합니다. 사실 톰도 그런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 아니냐고 도발합니다. 톰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이내 그레이스에게 전곡을 찔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톰. 예전에 갱에게 받은 명함을 찾습니다. 의미심장한 침묵이 내려앉은 도급일. 마을 사람들은 매일 입구 어귀에서 그레이스를 데려갈 누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레이스에게 걸린 현상금을 받기 위해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둬놓기까지 하죠. 며칠 뒤 마을에 차들이 들어옵니다. 처음 그레이스를 찾으러 왔던 바로 그 차들입니다. 그레이스는 풀려나고 갱단의 보스와 마주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갱단의 보스는 바로 그레이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었고, 아버지는 그레이스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레이스는 남의 잘못된 행동을 처단하는 아버지가 오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레이스가 남을 동정해 너무나 쉽게 타인의 죄를 용서해준다며 그런 그녀야말로 자신이 고고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나무랍니다. 끝까지 도급일 사람들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레이스.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걱정하며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도급일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합니다. 차에서 내려 도급일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레이스. 그동안 정든 마을 구석구석과 어쩌면 불쌍하기만 한 마을 주민들을 둘러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저 아름다워 보이던 도급일. 하지만 그때 마을에 달빛이 비추고 가려져 있던 도급일의 추악한 모습들이 그레이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레이스를 만나러 온 톰은 이제서야 그레이스에게 미안하다며, 하지만 덕분에 너도 교훈을 얻지 않았냐며 뻔뻔하게 굽니다. 그레이스는 마음을 굳힙니다. If there's any town this world would be better without, this is it. Yes. Shoot them, burn down the town. There's a family with kids. Do the kids first and make the mother watch. Tell her you'll stop if she can hold back her tears. I owe her that. 그레이스는 갱단이 도급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봅니다. 모든 처단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남은 톰에게 다가가는 그레이스. Goodbye, Tom.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도급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트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소품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글씨로만 써져 있고 주인공들은 마임을 하듯이 움직입니다. 영화는 프롤로그와 총 9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의 내레이션이 내용을 전개합니다. 영화이지만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죠. 일정 부분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이런 연출은 이 영화가 픽션, 즉 허구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영화적 연출이 오히려 이 내용이 정말 비현실적인 허구이기만 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느꼈습니다. 영화에서는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결국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도급일 주민들의 이름이 우리로 치면 철수와 미영이 같은 톰, 벤, 척, 빌, 잭과 같은 흔한 이름인 것도 그 때문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레이스의 말대로 환경과 본능에 따른 것이니 용서해줘야만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대로 그에 응하는 벌을 주어야 마땅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영화 말미에 나오는 그레이스와 아빠의 오만함에 관한 대화는 개인적으로 꼭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영화 도급일이었습니다.